네, 6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있고요. 국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비롯한 윤석열 1기 내각 막바지 임명 둘러싼 여야 대치가 팽팽하고요. 오늘 있을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성동입니다. 예, 원내대표로서 이제 풀어 가셔야 할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새 정부가 이제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해 있거든요. 예. 특히 문재인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이 매우 나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다가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증가한 국가부채가 400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려면은 내각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자라고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는 결국은 발목 잡기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오늘 시정연설 다음이라도 좋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좀 본회의를 열어서 예.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발해서 민생과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간청드립니다. 그 밖에서 언론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강행을 하느냐. 그러니까 장관을 강행을 하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부결을 강행을 하든 그래서 강행이라는 그 단어를 얻고 싶지 않는 것 아닌가 각자가. 아니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해야 된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저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죠. 가결을 하든 부결을 하든 처리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벌써 1호 안건으로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국회로 보낸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10일날 보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 일주일이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얘기가 제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다수당으로서. 예. 예.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 빨리 잡아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래야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민주당이 만약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 외로 가령 한덕수 총리 후보를 가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동의를 해줬어요.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 정호영이랄지 한동훈이랄지 이런 후보자들에 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아니죠. 그 부분은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의견, 여러 여론을 들어서 저는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통과시켜 주니까 여기는 낭만시켜라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현대판 연좌제도 아니고요. 아무런 한덕수 후보자하고 정호영 후보자하고 무슨 인척관계도 아닌데 그런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민들이 누구 표를 손들어 줄 건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하자. 예. 그리고 그거는 책임을 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호영 낭만시켜서 자기를 임명한다 그런다면은 자기가 무슨 정호영 후보자의 종속 변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일단은 찬성은 하지만 선거 심사를 벼르고 있고 특히 이제 기획재정부와 관련해서 세수 추계 오류가 이게 혹시 의도적인 게 아니냐.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확 늘었다 세수가. 이건 뭐냐? 예.
진짜 민주당의 주장이 옹색하고 예. 그리고 사리에 맞지 않다. 제가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수 추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의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가 한 것을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 지 이제 며칠 됐습니까? 이거를 무슨 숨은 의도가 있느니 기재부가 장난을 쳤느니 하면서 또 국정조사를 하겠느니 하면서 이렇게 협박 내지 공세를 펴는 것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1사분기가 끝나야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1차 추경은 2월 달에 했거든요. 선거 전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는 세수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현실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1차 때는, 1차 추경할 때는 17조 원을 전액 국채로 발행했습니다. 왜? 세수 추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윤석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하면서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잉여 세수가 많이 생기겠다. 생각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그 중에서 9조 원을 갖고 1차 추경에서 빚을 졌던, 국채 발행을 했던 중에 9조 원을 상환하겠다, 갖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건전을 위해서. 예. 그런 프로세스를 다 아시는 분들이, 과정을 다 아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 그런 눈과 귀를 가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다.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시정 연설을 하고 밥 먹는 거 있잖아요. 그 거요? 예, 초쪽 만찬 밥 먹는 거. 예. 그게 이제 뭐 서로 간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된 건가요? 이제 뭐 청와대, 이제 청와대도 아니죠. 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왔는데 제가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회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기상의 문제로, 서로 간에. 예. 그러면 언제 서로 그래도 많이 만나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게 이제 좋긴 한데.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께서 현안과 관계없이 서로 친분을 쌓는 의미에서 한번 회담을 하자. 현안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민주당은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그리고 국회 원구성이 제대로 된 후반기 원구성이 제대로 이후로 하자 그래서 저는 뭐 또 그것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선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더 확인차,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절차대로 하는 것이지, 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가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인 거.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서로 간의 협상이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누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그 언론에서 지금 생각하는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 관련해서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한국일보였나요? 음담 패설이 원래 별명이었을 정도로 검찰 내에서 조금 말이, 그리고 성추행 의혹이랄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징계를 받고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예. 이건 좀,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정직 1개월이면 사실 검찰에서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무고한 시민을 기소를 한 건이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그런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서울시 무슨 공무원 탈북 공무원 무슨 그 간첩 사건인데 간첩 조작 사건. 그 증거 조작을 국정원에서 했는데 이시원 검사가 그 증거 조작 사실을 모르고 기소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도의적인 결과 책임을 지고 아마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 자체가 무슨 그 증거 조작에 가담하거나 예. 알고 묵인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고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제 의견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부적절하고 뭔가 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에야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 사실관계는 맞는데 딱 그 워딩 하나 기소 단계에서는 아니었고요. 공소 유지 단계에서 사실은 국정원이 조작을 하고 그거를 묵인했는지 방조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지금 이시원 검사의 혐의였거든요. 정직 일교를 당한 게. 저도 언론으로 봤는데. 예. 그게 기소 단계는 아니고 재판이 한참 진행되다가 공소 유지 단계에서 증거 조작 국정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그 증거 조작 현 여부를 제대로 왜 몰랐느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묵인했으면 당연히 저 범죄기를 처벌을 받아야죠, 검사가. 알겠습니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지금 뭐 국민의힘은 9곳, 민주당은 8곳 승리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판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나온 걸로 보면은 좀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뭐 여론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동이 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뭐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 권력은 교체됐지만 지방 권력은 다 민주당의 거의 대부분 수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체돼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지방 권력과 중앙 권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지, 좀 수건사업 해결에도 지방의 수건사업 해결에도 좋고 또 지방 권력에 대해서도 감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이 돼서 부정부패를 축소할 수 있다. 좀 더 투명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캠페인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이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 측은 진짜 도둑이 누구냐 뭐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고 50시티 화천 특검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시티라는 게 제주 오등봉 개발 사업, 양평 공공지구, 부산 LCT, 대장동 화천대유 이거 다 합해서 특검하자. 그다음에 이제 뭐 불체포 특검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선 특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 반대했거든요. 사실상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특검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LCT 사건은 언제 끝난 사건입니까? 이미 수사해가지고 다 기소됐어요, 관련자들. 그런데 그 LCT를 꺼내드는 것 자체도 참 옹색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장동, 백천동, 성남FC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되죠. 그거 하면 우리 나머지 건 다 받겠습니다. 진짜 하겠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대장동에서 돈에 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김만배입니다. 김만배 일당인데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하고 얼마나 친분 관계가 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